유산균,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스피루리나 이런 것들, 특히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약물들, 처방약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내가 많이 먹고 있는 영양제들, 오메가3, 유산균, 알로에, 인삼, 홍삼, 밀크시슬, 코큐텐 이런 것도 많이 드시죠. 그런 거를 먹을 때 의약품과 내가 먹고 있는 병원의 처방약과 같이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좀 신경 써야 될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를 좀 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랑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식약처에서 발행한 이 가이드가 그냥 이론적 자료만 있으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박되는 자료가 있어도 그 반박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고 그냥 다 주의하라는 차원으로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외부 식품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말씀드리고, 와 이거 겹쳤다, 큰일 났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좀 알아두면 좋겠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와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 오메가3가 피를 묽혀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 약물과 같이 복용 시 주의해야 된다.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메가3가 당뇨약의 효과를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오바라고 봅니다. 찾아보니까 대사효소가 겹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반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메가3는 당뇨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한 이것들은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료가. 그냥 굳이 가져와서 붙여놓은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삼이 있네요. 인삼과 홍삼. 면역억제제와 같이 먹으면은 면역억제제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건데 심한 아토피가 있거나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루푸스 같은 거 그런 분들이 드시는 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인삼이 간에 특정 효소에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하자,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넬진이라는 항우울제 불안약과 함께 먹었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효소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항응고와 항혈전약과 복용 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삼이나 홍삼이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이런 쭉 있는 처방받고 있는 약인데 한번 보시고요. 인삼은 불면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카페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근거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약 니페디핀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즈약 중에서 랄테그라빌이라는 약과 함께 복용하면은 간독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팩소페나딘이라는 알러지약과 함께 복용하면은 알러지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클로족사존이라는 게 근육이완제거든요. 근육이완제랑 테오필린이라는 이 기관지약과 함께 복용하면은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좀 많이 있네요. 인삼은 그렇다. 근데 홍삼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은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아마 유산균을 죽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좀 덜 되고 유산균에 직접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희박하죠. 장에 이미 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냥 카더라에 가까운 것 같고, 오히려 그 유산균의 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산균과 면역억제제를 같이 드시면은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면역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확 떨어져 있으니까 유산균이 외부의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알로에가 있는데 알로에 많이 드시죠. 그 알로에는 일부 이뇨제와 함께 섭취하면은 저칼륨 혈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뇨제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간에 작용하는 그런 거니까 약의 분해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만 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밀크시슬은 타목시펜이라는 유방암 환자들이 먹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에 흡수되는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마리놀렌산, 피부나 여성 쪽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응고제나 항혈수판제, 그러니까 혈전, 피를 묽혀주는 약과 함께 먹으면은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노다이아진이라는 우울증 약인데 거의 안 쓰는 약이죠. 이 우울증 약과
함께 먹으면은 발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7번째로 도레잎 추출물 이런 거 있죠. 다이어트 쪽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면역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 임상적인 자료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도레잎 추출물도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 항혈전제와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 녹차가 있는데요. 녹차는 마찬가지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 항혈수판제와 함께 먹으면은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과 함께 먹으면은 간독성이 발생될 수 있는 약물이 있다. 그 녹차 추출물 자체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녹차 추출물이 보통 고용량을 먹어야지 간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걸 배제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약물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론적으로 녹차 추출물을 먹으면은 중추신경을 항진시키는 약과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카페인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차 추출물에 카페인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믹스커피에 카페인 양이 대충 한 잔에 50ml 정도 들어가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고지혈증 약 중에서 심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으면은 효과를 낮추고 부작용을 높인다 뭐 이런 자료가 있고 표적항암제를 치료를 받는 분들은 표적항암제의 생체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키토산이 있습니다. 키토산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키토산은 붓는 작용이 있으니까 지용성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약물 그리고 뭐 비타민, 무기질 다 붓는 작용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키토산이 또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와 함께 했을 때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자 그리고 스피루리나 천연 식물성 종합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항혈전약과 상승작용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들어가 있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양이 작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괜히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단독으로 먹거나 콘드로이친과 함께 먹었을 때 항응고제와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도대체 이게 왜 글루코사민이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와파린과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와파린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석류 추출물 석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간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고 억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효소와 상호작용이 있는 이런 의약품들 주로 진통제와 이뇨제, 와파린 정도가 있네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가시오가피는 뭐 자양강장 목적으로 보통 부원료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 놓을게요. 우울증약과 정신과약, 면역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와일드망고 추출물 와일드망고는 당뇨약과 같이 먹으면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근거가 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클로렐라 엽록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스피루리나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항응고제, 항혈수판제와 함께 먹으면은 상승작용 이것도 그렇게 근거가 좀 확실하지 않아요. 주의는 하자 정도로 봐주시고요. 공액리놀렌산 이것도 다이어트 보충제죠. 이 공액리놀렌산 같은 경우도 항응고제, 항혈수판제와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고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항응고, 항혈전약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뭐 혈액순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죠. 당연히 항혈전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 항혈수판제와 함께 드시면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이것과의 상호작용으로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자, 소팔메토 추출물 소팔메토는 보통 전립선 쪽 그리고 남성 탈모 쪽에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항응고, 항혈전약 드시는 분 주의하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탈모약과 테스토스테론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포스파티딜세린 인지능력, 뭐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보충제죠.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콜린의 합성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항콜린성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 콜린을 억제하는 약물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또 약물들이 있거든요. 정신과 약 중에서 거기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약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크랜베리 추출물. 크랜베리는 방광염, 요로감염 이런 걸 예방하죠. 근데 크랜베리 자체가 특정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정신과약, 그리고 와파린, 이뇨제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초 추출물, 감초 같은 경우는 보통 보충제로 먹는 감초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의 감초는 칼륨 수치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맥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에스트로겐 관련된 약물들, 여성 호르몬제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여기에 해당되네요. 고지혈증약과 부정맥락, 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약들약, 이걸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큰일 난다가 아니고 주의하자, 그리고 근거가 미흡한 게 상당히 많다, 자료가 있는 건 다 가져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응고, 항혈전 작용은 일반적으로 혈행 개선 시켜주는 쪽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은행인 추출물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게 극단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거의 그냥 영양이 미비합니다. 그냥 신경을 써야 되는 정도, 그 정도로 봐주셔야 되고, 이거에 반박되는 자료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